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상당히 그 구독자들이 많이 이제 증가가 돼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힘을 부각하기 위해서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사주를 이제 제가 띄운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강의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 사주는 무토일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묘유술이라는 자체. 그 다음에 술의 천문을 갖고 있고, 또한 뭐예요? 수옥설을 갖고 있어요. 이 사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제 이제까지 얘기가 뭐예요? 조국 장관의 어떤 사주는 정기일주 재관격. 재관격 사주라고 그랬죠. 네. 공직 내지는 교육에 있어야 되는 사주라고 했는데, 이 사주도 물론 법관 사주가 나타나요. 묘유술에 2자 이상인데 지금 3자를 갖고 있고 술의 천문을 갖고 있고 수옥술을 갖고 있으니까 완벽한 법관 사주가 돼요. 그러면은 이 사주와 이 사주, 조국 수석의 어떤 사주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한 점의 어떤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조국 사주보다 뭐예요? 이 사주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사주 자체는 그렇게 좋은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뭐예요? 이게 연쇄 살인 사건이 살인자 강호순이가 돼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 됐어. 그 같은 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러면 틀리게 나오느냐. 물론 이 대운에서 이제 초년에 뭐예요? 인수와 관운이 오면은 공부할 것이고, 상식운이나 안 그러면 재운이 오면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한다, 그죠? 네. 안 한 그 결과가 되는데, 또한 이 정기일주 재왕격도 굉장히 잘생겼고, 이 강호순 이분도 뭐예요? 사주가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뭐가 차이점이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또한 뭐예요? 범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점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범법자가 있죠. 범법자가 있으면 그 잡는 어떤 경찰이 있어야 되고, 그죠? 경찰이 있으면 법관이 있고, 법관이 있으면 뭐예요? 형무소가 있대. 이렇게 있다고. 만약에 범법자가 없으면은 경찰과 형무소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찰이 없음을 해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잖아. 그러면 범법자가 있음으로 해서 뭐에 경찰이 있고, 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범법자도 이제 범법자와 형무소까지 포함해가지고 뭐에 법관 사주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조국 수석, 조국 이제 장관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한 건 차이가 되는 거죠. 네. 법무부 장관이냐, 안 그러면 범법자냐. 둘 중에 이제 논리를 펼 수가 있죠. 범법자하고 장관 그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를 보면은 우리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어나잖아. 발견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국민적인 저항이 막 일어나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열이 되고
사주에도 음양이 있지만 국가에도 뭐예요? 음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좋다 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울 뿐이고 또 그 혼란 속에서 만약에 경제가 발전됐다. 먹고 사는데 편안하다. 그러면 남의 간섭 안 하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잘 되면은 자기 탓인데 만약에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잘못보다는 누구의 잘못으로 돌아가겠어요? 국가의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대통령은 어찌했거나 경제를 살려야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돼야지 경제를 망각하고 정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이제 이 사주의 직업을 구분하는 것도 뭐예요? 정치와 뭐예요? 경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또한 정치와 또 뭐가 같이 들어가요? 외교가 같이 들어간다고. 정치 외교과 정치 경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망각하고 뭔가 평화롭게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국민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그 자체는 불만 사항을 조국 장관이 사표 쓰고 나오면은 그게 그런 불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에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한다면은 불만이 없어지잖아요. 간단한데 왜 그걸 못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할 뿐이에요. 경제라는 자체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 논리를 갖고 시장 경제를 맡긴다면은 이 문제는 간단하리라 보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은 우선은 당장은 배가 고프더라도 연속적인 월급이 나온다면은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 가족이 만약에 4인 가족이 다 일을 한다면은 수입이 좀 적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고 뭐 집값 뭐 서울 집값이야 뭐 정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고 뭐 그 잡는다고 아무리 날뛰어도 잡히지 않으면 올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뭐 아파트를 뭐 잡는다. 나중에 아파트 많이 지면은 남아 돌아가면은 아파트 가격은 자동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정치 논리를 해가 인기 전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그 나눠주는 게 그때뿐이지 나중에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거 적다고 또 불평불만이 있다 보면은 이제 나라는 경제는 갱판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자꾸만 어떤 당권 싸움의 어떤 그 부분이 법대로 원칙대로만 해준다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제 편법을 쓰다 보니까 잔머리가 발달하고 잔머리를 하다 보니까 선동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법에 대해서 법대로만 하면 되고 법관은 법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법관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법대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양심에 따라 자기 양심에 따라 법을 판단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예. 예. 항상 그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어떤 자체가 돼야 되고 돈하고도 항상 멀리 하면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모두가 보면은 어떤 우리가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다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 공평한 세상이 된다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